여러분 반갑습니다. 5번째 시간 헌법과 국가기관 첫 번째 법을 만드는 국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는 천재교육 중학사회 2 구정화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2페이지 펼쳐주세요. 학습 목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위상과 주요 조직을 설명할 수 있다. 생각 열기 국회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보다시피 국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했죠. 그래서 국가 운영의 기준이 되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국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의회주의.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독립된 국가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세 개로 나눈 권한 중 국가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을 만드는 권한을 입법권이라고 한다. 입법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는 의회에 부여한다. 따라서 의회는 국가 운영의 중심 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데 이를 의회주의라고 한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즉, 세 개의 권력이 분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입법, 국회가 되겠고요. 행정, 주로 대통령을 위시한 우리나라 행정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법, 법과 관련된, 법원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개의 권력이 나눠져 있는 삼권 분립의 나라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의회가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의회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33쪽 보겠습니다. 33쪽 국회의 구성과 조직. 우리 헌법은 의회를 국회라고 부른다.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의 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은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선출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모두 포함된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1명, 부의장 2명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 선출한다. 국회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서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되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국회의원 오른쪽에 보면 그 투표용지가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초록 색깔로 된 것과 흰색으로 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초록 색깔은 무슨 당 무슨 이름, 무슨 당 무슨 이름 이렇게 개인 이름이 나와 있는 반면에 왼쪽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이름은 없고 정당 이름만 있습니다. 개인 이름은 없고 한마디로 지역구 의원은요, 여러분 며칠 전에 봤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사하고 다니면서 기호 1번, 기호 2번, 저는 기호 몇 번입니다.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러면서 막 다닌 거 있죠?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수성갑이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가 위치한 곳은. 그러면 수성갑 같은 경우 이번 굉장히 치열했죠. 두 후보가. 그래서 1등이 무조건 당선이 되는 이것을 지역구라고 하고요. 반면에 비례대표는요, 무엇이냐면 각 당에서 미리 순서를 정해 놓습니다. 당신은 비례대표 1번 후보입니다. 당신은 2번 후보입니다. 3번 후보입니다. 이렇게 후보를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각 투표를 두 가지를 하는데요. 먼저 지역구 투표하고 비례대표 투표를 하는데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비례대표를 1번 당을 몇 명이 찍고 2번 당을 몇 명이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은 총 47명, 총 47표가 있거든요. 47표 가운데 만약 예를 들어서 A정당이 50%를 얻었다. 그러면 47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그 당에서 비례대표를 뽑히는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20몇 번까지 그 당에서 그 비례대표를 자동으로 뽑히는 거겠죠. 그래서 번호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반면에 투표율이 저조한 곳은 한 명도 안 될 수도 있고요. 돼봐야 한두 명 되는 당도 수두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비례대표가 되고 누가 지역구에 나가느냐?
그것은 정해지는 틀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당에서 정할 일이죠. 그러면 처음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은 지역구로 나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비례대표 빠른 순서로 배정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솔직히 말해서 지역구 의원은 당선될 때까지 피를 말리면서 동네를 쓸고 다녀야 됩니다. 인사다로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공약도 내세우고 해야 되는데, 반면에 비례대표 의원들은 뭐 굳이 개인이 그렇게 나서서 선거운동 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 당의 득표율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뭐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린다고 해서 뭐 10번이 1번을 보다 더 당선이 될 확률은 전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은 아무래도 좀 처음 정계 입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누가 비례대표 1번을 받고 누가 뒷번을 받느냐, 그거 역시 정해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에서 정합니다. 한 가지 확실히 못 박아둔 건 뭐냐면요, 1번은 무조건 여성이어야 됩니다. 1번은 무조건 여성이라는 거. 그래서 남성은 절대로 1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누가 비례대표로 하느냐, 그 당의 마음대로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 너무나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 당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데 너무 젊거나 아니면 인지도가 너무 낮아요. 그랬을 때 우리 당으로 모셔오고 싶은데 지역구로 내세우면 이 사람이 좀 될 확률이 없어 보여.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을 비례대표로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빠른 순번을 주면서. 그리고 경험을 쌓았을 때 다음에는 지역구에 나가라,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뭐 과거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민자가 이모 씨라는 외국인 이민자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외국인이 국회의원 지역구에 나오면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만의特色가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외국인 이 사람 아주 우리 당에 모셔오고 싶은데 뭐 그런 사람을 비례대표에 앉힐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연로하신 뭐 원로 차원에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어디까지 선생님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런 게 정해진 규칙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은요, 총 몇 명이냐면 총 3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역구 의원의 숫자가 253명이고요. 방금 말한 비례대표 의원이 47명, 이렇게 해서 총 3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스스로 탐구 보겠습니다. 국회의원과의 가상 인터뷰.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견학원 중학생 박보현입니다. 어떻게 해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헌신입니다. 저는 어디서 출마하여 보통 평등 직접 비밀로 선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보기 좋은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가면 이렇게 해줄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1번,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만을 위하여 일한다면 무엇이 문제일지 설명해보자. 국회의원은요, 물론 우리 지역에서 뽑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왜냐?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시장이 있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있죠. 시도의원이 있습니다. 구의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구시, 수성구 뭐 이 길을 위해서 당연히 일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거는 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만 챙긴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국가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 동네만 뭐 좋은 거 땡겨온다든지 뭐 우리 동네에만 좋은 걸 하려고 하고, 그러면 다른 동네와 싸워야 되겠죠. 다른 동네에 돈을 뺏어와야 우리 동네에 좋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구만을 위해서 일하면 약간의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일부 지역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전체 국민과 이익과 충돌이 되겠죠. 물론 뭐 너무 우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보다 남을 더 잘 챙기는, 그러면 남들에게는 칭찬받겠지만 우리 가족들에게는 정말 미운 아빠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 꼭 있거든요. 남한테만 잘하고 자기 가족은 좀 잘 못하고, 막 그런, 남한테는 친절하면서 우리 가족이 엄격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건 맞지만 우리 지역구도 좀 챙기는 모습이 아무래도 시의원이나 구의원보다는 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챙기는 국회의원이면 더 좋긴 하겠죠. 다 챙길 수 있는 국회의원이면. 자, 2번, 국회에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찾아보자. 그리고 본회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모두 하지 않고 본회의 이전에 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국회는 법을 만든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법을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그 의학 계열은 잘 알아도 뭐 교육 계열은 모를 수가 있겠죠. 이런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각자의 전문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직을 가진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 가지고 어떤 A 법이 올라왔을 때 이것은 법률과 관련된 법이다. B 법이 올라왔을 때 이거는 교육과 관련된 법이다. C 법이 올라왔을 때 이거는 어떤 그 식품과 관련된 법이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좀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미리 그 회의도 하고 이 법이 옳은 법인지 이 법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따져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위원회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총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등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너무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모여서 했을 때의 시간과 노력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문가들끼리 서로 맞는 것끼리 모인 사람들끼리 하면 훨씬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둬서 본회의에 표결하기 전에 미리 어떤 회의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국회의 기능은 무엇일까? 생활일기입니다.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할까? 자,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요. 질문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보고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의견을 제시해보자. 이보니까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부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마련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로 막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죠. 한마디로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하냐면요.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반영하는 법률을 발의하거나 또는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편성하기도 하죠. 크게 세 가지 권한이 있는데 첫 번째, 입법에 관한 권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입법에 관한 권한, 우리 헌법은 국회에 다양한 권한을 부여한다. 그중 입법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다. 국회는 법률이라는 형식의 법을 만든다. 법률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본질적인 사항 등이 포함된다. 법률을 만드는 절차는 국회의원과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국회의 위원회는 법률안을 신중하게 심의한다.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제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행정부로 보내져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 법률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자, 여러분, 법을 만드는 것은요, 판사들이 아니고요,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무슨 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내 생각 가지고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10명 이상이 뜻을 모아야 됩니다. 만약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면 정말 하루에도 수백 개가 막 쏟아지겠죠. 그래서 최소 1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발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참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정치를 꿈꾼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강력한 깨끗한 청렴과 그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많은 내가 사업가예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오락장을 만들고 싶은데 법률로서 못하게 돼 있어. 법이 나를 가로막고 있네. 나의 사업을 가로막고 있어. 이거는 열면 100억, 200억 버는 거는 일도 아닌데 법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업가가 예를 든 겁니다. 아주 나쁜 예를. 이 사업가가 국회의원회가 너무 잘 치네요.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돈 봉투를 돌리면서 이 법을 좀 발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돈 봉투 돌리고 이럽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러면서 돌려보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고위공직자가 되면요, 나는 청렴하게 살고 싶어도 주위에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가 꼭 고위공직자 아니라도 하위공직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어떠한 그런 돈봉투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청렴한 이러한 우리 학생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국회의 입법 절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발의를 하고 또는 행정부가 발의를 해서 국회의장에게 가죠. 그런 다음에 상임위원회 아까 배웠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본회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직접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뒤끝이 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를 거치게 되겠죠. 그 다음 본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넘어가는데 대통령이 이 법을 보고 이거 뭐지? 이 법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의 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 뭐 그런 법률이다. 그러면 다시 거부권 행사해서 되돌려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돌려 보내면 국회의장은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본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또 가면 뭐 대통령하고 이제 싸우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국회의원도 좀 한 발 물러나서 조금 수정해서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이렇게 조금 조율이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 대통령이 수정된 것을 받아들고 마음에 들면 오케이 공포하고 이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35쪽 재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국가 살림에 관한 중요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 우선 실제 나라 살림을 하는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우선순위와 내용을 확정하고 예산을 사용한 것을 평가하고 승인한다. 자, 여러분 내무부 장관이라고 들어봤어요? 보통 집에 살림을 담당하는 사람을 내무부 장관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누구 한 사람이 바깥에서 돈을 벌어오고 누구 한 사람이 집안 살림을 살고 있다. 그 사람 내무부 장관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돈을 벌어온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뭐 이렇게 배분하고 저렇게 배분하고 하는 사람의 권한이 더 파워가 센 거죠. 한마디로 국회의원이 여러분 생각보다 권한이 엄청납니다. 법도 만들죠. 예산안도 편성하죠. 그러니까 막 서로 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권력을 가져보고 싶겠죠. 세 번째 권한은요. 국정 견제 권한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국회의 입법권만큼이나 국정 견제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는 국민이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여하여 궁금해하는 사안을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갖는다. 한편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3명의 선출권을 갖는다. 또한 국회는 대통령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동의권도 갖는다. 이 동의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다.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다. 여러분 탄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죠.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는 잘 알 거라 생각이 들고요. 국정감사, 국정조사권을 갖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불러 앉혀놓고 막 호통치는 모습 보이죠. 뭐 장관 이 뭡니까? 이렇게 뭐 아주 새파랗게 젊은 국회의원이 나이 지긋한 장관을 뭐 호통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 국민의 대표 이름으로 당신에게 질문하는데 뭐 답변 태도가 뭐 그 따위입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 국회의원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파워를 갖는 거죠? 바로 우리가 국민이 대표로 뽑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출직하고요 임명직은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요. 임명직은 그냥 하루아침에 잘릴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땡캉 될 수도 있는데 선출직 있죠. 선출직은 함부로 못 자릅니다. 왜냐?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함부로 자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요.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장관 이런 분들은 임기가 그렇게 보장이 안 돼 있는 반면에 이 선출직은 임기가 꽤 보장이 된 편이다.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임기 4년을 대부분 채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정조사권도 갖고 있네요. 자, 그러면 아래에 탄핵소추권과 청문회가 있는데 그게 뭔지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탄핵소추권,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때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이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나
대통령의 경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좀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것이죠. 자, 다음 청문회입니다. 국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 입법 정보의 수집,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청문회는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정보와 지식, 이해 당사자 간의 쟁점 등을 국민에게 공개 전파함으로써 주요 정책 결정 또는 국정 현안에 대한 국회의 대정부 감시 활동에 간접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주는 효과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스로 탐구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는 어제 저녁 행정부가 제출한 작년도 결산을 승인하였다. 자, 1번은 어떤 역할일까요? 네, 재정에 관한 권한이죠. 재정에 관한 권한. 2번, 국회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로비 사건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것은 국정견제 권한이 되겠습니다. 국정견제 권한. 3번, 국회는 오늘 임시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이거 역시 국정견제 권한이죠. 4번, 국회는 학교 주변에서 유해 식품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예, 입법에 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2번, 모든 별로 국회 견학을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보자. 예. 여러분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학교 차원에서 하기는 현재 좀 어렵겠네요. 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참 많이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참 많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뭐 어느 공무원 집단단체가 다 그랬는데 좀 비리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은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모두 다 한결된 마음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투표권이 없어서 와닿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투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